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스코아의 이대의입니다. 저희 에스코아는 SDS의 자회사로서 저희는 이제 경영 컨설팅 서비스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쪽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코아 내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마케팅 전략 컨설팅 팀은 마케팅 전략부터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운영,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를 계속 확산하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글로벌 회사들과 디지털 마케팅의 전략부터 실제 실행까지 하는 영역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들도 저희가 이제 실제 진행했던 사례들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쪽 아까 세션은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이제 SDS 이상래 상무님 쪽과 저희가 이제 콜라보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 인텔리전스 기반의 리스폰시브 마케팅이란 좀 더 블링블링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가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와 고객사분들을 만나면서 보면은 디지털 마케팅의 현안이 윗선에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손쉽게 나오는지는 알지만 이를 가지고 정말 성과와 정말 잘했던 것들로 실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동안 디지털 마케팅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을까라고 보면은 제가 한번 5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다들 어떤 기업이든 제품의 런칭 시에 초기의 고객 반응에 대해 적시에 이를 센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역량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효과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컨텐츠 전달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패션 포인트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못 집어섰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둔 컨텐츠들이 확대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영향력자들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를 기반으로 자발적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하고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방안들도 같이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으로 들어왔던 외부의 데이터들이 내부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CRM 데이터와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정말 내부에서 정말 그 타겟 마케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맞춤형 부분들에 어떻게 매치업 시킬지 하는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디지털 마케팅의 관점에서 정말 많은 돈을 써왔는데 이를 기반으로 과연 성과 기여나 검증을 했었던 플랫폼들이 없었던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위해서는 컨설턴시와 기술과 플랫폼이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말하는 디지털 마케팅의 플랫폼, 즉 어떤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구글 플랫폼, 아마존 플랫폼 같은 이런 부분들의 플랫폼 데이터는 식자재의 원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재료를 가지고서 어떤 컨설턴시를 갖고 있는 컨설턴트들이 이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되게 아름답게 먹기 쉽게 플레이팅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셋이 나오면 플랫폼이나 기술을 통해서 이를 같이 확산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야 되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턴시와 인사이트,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인리치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들이 아름답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했을 때 소비자의 어떤 컨텍스트를 읽고 컨슈머에 대한 경험들에 대한 터치포인트의 접점들을 같이 매치업해서 이 인사이트 획득을 위한 과연 디지털 인텔리전스 기반의 리스폰시브 마케팅 방안이 무엇일까를 제시를 할 것이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이상래 상무님의 SDS 세션에서는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내부와 외부의 데이터를 매치하고 머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과 오퍼링으로 연결시키는 어떤 AI 기반의 마케팅 실행 최적화 관점의 기술과 플랫폼의 결합으로 연결시켜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디지털 인텔리전스 기반의 리스폰시브 마케팅이란 어떤 것인가 관점에서 이 인사이트 도출과 마케팅을 적시성으로 강화해서 실행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모먼트의 어떤 센싱 과정들에서 우리의 정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쟁사,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우리의 잠재 소비자라든지 시장의 동향을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자유로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과 같은 되게 빠른 속도의 변화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에 대해서 센싱을 해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취합할 것인가가 첫 번째일 것 같고, 이렇게 모여진 정보를 계속 묵혀놨다가 그 분석 시기에 라이트 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이 정보에 대한 적시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 테마에 대한 풀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임덱스하게 분석해서 정말 여기서 갖고 있는 소비자 관점의 인사이트를 뽑을 것인가가 이제 두 번째 데이터 기반의 소비자 파악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분석만 하고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반드시 분석했었던 부분들은 이 마케팅 실행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스폰시브 마케팅의 가장 큰 목적, 실행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라든지 아니면 보통 위기 대응에 적시 활용해서 인사이트 대응을 위한 어떤 실행 콘텐츠 발굴까지 엔드투엔드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시간 이슈 센싱을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전의 데이터 수집과 정제 과정, 준비 과정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했듯이 정말 이런 사전의 데이터들의 식재료들을 잘 요리하기 전에 이를 썰고 이를 가지고서 잘 씻고 하는 과정들이 없으면 이 데이터들이 들어온 것들을 적시에 아름다운 인사이트로 만들지 못합니다. 저희 에스코어에서는 이 디지털 마케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글로벌의 약 27개 언어 그리고 약 200여 국계, 약 10억 개 온라인 사이트의 거대한 풀을 가지고서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온라인 포럼과 같은 사이트에서 대상 정보들을 센싱을 합니다. 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 데이터 프로세싱 부분들인데요. 분석 키워드를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서 할 것인가 관점에서 이 키워드에 대한 쿼리를 사전에 짜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 쿼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사전에 이제 키워드 하이라키라고 하는 브랜드 단, 제품 속성 단으로 우리와 경쟁사와 이런 부분들을 원투원으로 매치시켜 가지고 사전에 준비들을 해놔야 나중에 분석할 때 그 관점들이 틀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 짜놓은 쿼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 툴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번째 불필요한 가비지 작업입니다. 이 안에 보면은 수많은 광고성 사이트,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어떤 제품들의 그냥 단순 판매, 경품 제공 같은 부분들이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어디서 가비지가 들어온지를 좀 더 자동화해서 필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발라내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뷰리파이드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비지 데이터 정제 작업이 끝난 후에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 아웃풋 관점에 키 퀘스천 관점에서 이를 정교화하고 다듬는 과정들이 있고 이 데이터를 단순하게 숫자의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말하는 컨텍스트, VOC에 대한 버거팀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단어 형태라든지 이걸 가지고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는지를 가지고 분석이 되어야만 이 정량 데이터가 나온 부분에 대한 리즈닝에 대한 리즌 Y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싱 준비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보통 이제 주요 어떤 클라이언트마다 다르겠지만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의 모멘텀이라든지 이 대응 시나리오들을 미리 짜 가지고 이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실제 실행의 어떤 리스폰시브 마케팅으로 추진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떤 신제품에 대한 공개 전 사전 반응 그리고 공개 시점, 공개 후 출시 준비 시점들을 저희는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공개 전 사전 반응에서 신규 기능 탑재에 따라서 특정 속성들이 우리가 강화된 정보들을 사전 상품 기획과 알고 있으면 사전 소비자 기대감이 어떨지를 먼저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규 기능 강점들을 소구하기 위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미리 플랜된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개 시점 당일에 디지털 데이터의 가장 강점들은 이 시간 단위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입니다. 2시간 반응, 4시간 반응, 6시간, 24시간 반응까지 이 시간 안에 글로벌 소비자들의 반응을 해서 즉각적으로 소비자들이 실제 저희가 민 제품 속성들에 대한 반응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부정적으로 나오는지를 가지고서 곧바로 본사당과 지역당과 이거를 협업해서 바로 실행으로 가는 준비들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 후 출시까지의 약 2, 3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올렸던 컨텐츠에 대한 반응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제대로 고객들에게 타겟 고객들에게 소구되어 있는지를 가지고서 리스폰시브 커뮤니케이션을 지속 확산하는 부분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디지털 마케팅 분석 관점에서 좀 더 다양한 요리 기법들을 가지고서 이 채널이라든지 어떤 고객의 터치 포인트 내에 활용 목적별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요 분석 테마를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프로덕트에 대한, 제품에 대한 리스폰시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기법들을 실제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하고, 또 흔히 말한 유튜브에 올렸던 컨텐츠에 대한 반응들, 영향력자 분석들,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우리의 타겟 오디언스를 발굴하는 이 5가지 부분들을 가지고서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데이터 드리븐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과 컨텐츠 기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나하나 저희 이제 분석 테마와 이제 한번 수행 사례들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프로덕트 리스폰시브 관점에서 보면은 신제품 소비자들이 이제 반응했었던 우리가 부렸던 속성들이 있을 겁니다. 이 속성에 대해서 실제 사람들이 오도하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었던 부분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사후에 이것들에 대한 바로 잡는 그런 리스폰시브 콘텐츠를 올리고 이 전후 간에 사람들의 어떤 긍부정을 반응하고 런칭 직후에 어떤 콘텐츠 기획이나 집행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분석 부분들은 지금도 이제 많은 포털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지 인식 부분들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밀레니얼 소비자들이 찍은 인스타그램에 있는 여러 가지 해시태그와 인스타그램에 달린 이미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서 어떤 씬에서 많이 촬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가를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주요 관심사를 어떤 씬, 음식, 여행, 패션, 뷰티 같은 약 10여 가지의 항목들로 다시 분류를 하고 실제 액션 사진을 어떤 식으로 찍었는가를 가지고서 또다시 그 액션들을 분류한 다음에 실제 이렇게 한 부분들을 상품 기획 쪽에 활용해서 카메라적으로 이거를 어떤 기능들로 사람들이 가장 옵티마이즈해서 쓰는 게 가장 좋은가를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 결과를 실행에 한번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컨텐츠 분석 부분들입니다. 유튜브에 나왔던 영상 반응들을 영상이 올린 시기별로 해가지고 조회수, 코멘트, 좋아요, 싫어요 같은 비중들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영상에 대해 올렸던 소비자에 대한 코멘트에 대한 정성적인 반응들을 같이 분석해서 향후에 콘텐츠 집행 시에 이를 가지고서 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향력자 분석입니다. 그동안 영향력자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영향력자 발굴 그리고 영향력자 단순 관리 있었지만 저희는 이 영향력자란 사람들에 대한 속성들도 IRM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처럼 단지 그 고객사의 산업군에 있는 영향력자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영향력자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영향력자를 가기 위해서 어떤 유형의 영향력자를 해야 되는가 자체를 분석을 하고, 근데 이 영향력자를 과연 추종하는 팔로워들은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는가를 나이, 성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한 해시태그를 분석을 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이 영향력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과연 리치할 것인가들을 예측을 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유형별 맞춤형 타겟 마케팅으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오디언스 분석들은 사실 보통 이제 좀 더 우리가 말하는 광의의 잠재적인 소비자분들에 대한 관심 항목들을 이제 보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패션 앤 뷰티라고 하는 항목들이 우리의 제품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점유율을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세부 항목으로 메이크업, 스트릿 패션, 슈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놔두고 이를 가지고서 가장 많은 비중의 변화들을 먼슬리가 됐던 위클리가 됐던 이걸 가지고서 트래킹하면서 소비자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트래킹하고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에 대한 기획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안에 갇혀 있는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끌고 오고자 하는 잠재 고객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잠재적으로 만들어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컨텐츠는 무엇인가가 지금의 디지털 세상의 가장 화두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의 주요한 데이터 소스들이 회사든 되게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디지털 버즈 같은 부분들은 어떤 외부의 데이터일 거고, 또 우리가 올렸던 소셜 컨텐츠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반응,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라든지 닷컴과 같은 웹 플랫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커머스에 대한 내부 반응 데이터를 갖고 계실 겁니다. 이 데이터를 머지하고 인테그레이트해서 사전에 트렌드를 센싱해서 캠페인 키워드라든지 주제를 발굴하고 이런 기반으로 분석 방향성이나 테마를 확정한 다음에 사전 캠페인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 프리 애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 이때 어떤 컨설턴시 기반의 키 퀘스천을 가지고서 이를 기반으로 컨텐츠에 대한 제작 반응들에 반응하고 사후에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캠페인 반응 모니터링이나 이 결과 분석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레슨즈 런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로즈 루프드 식으로 해서 차기 캠페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세션으로 이제 SDS 이상래 상무님께서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위한 AI 기반의 마케팅 실행 최적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에서 디지털 마케팅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래입니다. 앞에서 에스코어의 이대희 상무가 기업의 소셜에 있는 고객의 VOC를 분석하기 위해서 버젯 쪽에 분석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통상 제품 한 출시 4주 전 시장에 마케팅 메시지를 던지죠. 그럼 그 마케팅 메시지에 대해서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나가는 제품의 어떤 고객의 반응,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고객을 타겟팅 해가지고 실제 매출을 일으킬 거냐, 기업이 돈을 벌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 타겟 마케팅은 과거부터 많이 오랫동안 우리 마케팅에서 해왔는데, 현재 저희가 이걸 고민하면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걸 고민하면서 현안을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고객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부족한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좀 리치하게 만들 거냐라는 걸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럼 두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확보된 고객을 가지고서는 마케팅 펀드를 많이 써가지고 실제 마케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팔 수 있지만 ROI 측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옛날과 달리 고객들이 점점 영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한된 마케팅 리소스를 가지고 펀드를 가지고서는 최대의 효과를 낼 거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케팅 실행 가능한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마케팅 실행 가능한 고객 데이터가 흔히 말하는 우리 골든 레코드, 골든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삼성도 고객 데이터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커스터머 360 싱글 뷰를 확보할 거냐 고민하니까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저희들은 가져왔습니다. 그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내부에 있는 고객 데이터를 한번 통합을 해보자. 인터널 식별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판매한 데이터, 그다음 배송 데이터, 우리의 서비스 데이터에 방문한 데이터, 혹은 이커머스 사이트에 방문한 데이터, 이런 많은 고객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보면 기업 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통합할까요? 이걸 첫 번째 저희가 실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근데 이러한 데이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들어서 한다면은 좀 더 우리의 고객의 데이터, 감원 고객 데이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고객은 비식별 데이터입니다.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식별하러 가져갈 수 있을지라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오늘 항상 이야기하는 AI, 머신러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트랜잭션 데이터입니다. 거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고객의 행동, 고객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I를 활용해 가지고서는 고객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마케터들이 몰랐던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캠페인 할 때 고객 데이터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방문할 때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이런 고객 타일을 저희가 뭐 누구나 하는 건 아주 베이직하게 첫 번째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는 단계가 각 시스템별로 포맷이 상이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통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저희가 고객의 기본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정제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뭐 전화번호도 형태도 다르고요. 주소 이러한 것들을 첫 번째 하고 그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내부 식별자 키에 의해서 전부 다 하나의 데이터로 합쳤습니다. 저희가 통상 6가지의 어떤 키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총 6개의 어떤 표준화된 키를 가지고 이걸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기울였던 게 영향을 쏟았던 게 지속적인 데이터의 품질 유지입니다. 뭐 시스템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표준화된 형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장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나 고객 접점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이 유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내부 데이터를 통합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저희가 두 번째 한 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어떤 외부에 있는 고객 데이터입니다. 그 언더 미디어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의 어떤 소셜 SNS 쪽에 광고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 광고사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본 사람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닷컴 쪽, 뭐 저희는 삼성닷컴이죠, 그죠? 각 홈페이지 가지고 들어온 고객에 대한 어떤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앱들, 뭐 기업들 앱들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뭐 갤럭시 앱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앱에서 고객들이 어떤 행위를 한 자체의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IoT, 뭐 휴대폰에 있는 그 IMEI 정보, 그 시리얼 넘버 베이스로 고객이 어떤 컨텐츠를 받고 어디 갔고 이런 정보를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는 MDP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풀로서 계속 쌓았습니다. 초기에는 이 4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전부 다 뭐 실제적으로 이게 유니크한 아이디는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 김물동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쌓다 보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마케팅 프로모션에서 들어온 사람의 쿠키 정보를 가지고 닷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닷컴에 들어오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닷컴에 들어온 사람들의 SNS 아이디를 가지고 저희 앱을 사용한 사람을 가지고 동일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결국 전국에는 이 4개의 레코드 자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저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망 고객으로 충분히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고객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보하고 난 뒤에 마지막 단계는 저희 내부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하고 매핑을 해줍니다. 그런데 뭐 키가 SNS에서 이런 키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혀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즘 뭐 여러분도 아시는 좋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CDP라는 저희의 솔루션을 써가지고서는 저희는 내부에 있는 고객 데이터와 비식별자로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에 유사한 고객들을 시뮬레이션해가 매핑을 해가지고서는 가망 고객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고객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커스터머 360을 채운 뷰가 뭔가 하면은 이제 AI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속에 사용해 가지고서는 새로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통상은 트랜잭션 고객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6개월 동안의 구매 이력이라든가 고객이 다운받은 건수, 우리 닷컴에 들어서 어떤 컨텐츠를 클릭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파생 변수에서 새로운 고객 데이터를 저희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뭔가 하면은 새로 우리가 알게 된 이런 것들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새로 만든 이 영양인자가 과연 고객한테 의미 있는 건지,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신제품 구매 성향이라는 새로운 어떤 저희가 고객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신제품을 그러니까 가능성이죠. 그거를 인덱스로 전부 다 만들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관리를 했는데 그게 과연
유효한지 안 한지를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써가지고서는 유효성을 좀 더 검증을 해서 새로 좀 더 만들었습니다. 잠깐 예를 들자면은 총 300개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311개죠. 그래서 이제 파생 변수가 총 한 100개 정도 나왔는데 실제 유효성 검증을 하니까 정말 유효한 검증은 15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게 그나마 가능했던 거는 그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은 부족한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엔리치하게 만들 거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진 왼쪽에 있는 골든 프로파일, 정말 유효하게 검증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타겟 마케팅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3개의 어떤 포인트의 전략을 가지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맞춤형 세그먼트입니다. 저희 삼성만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저희들은 맞춤형 세그먼트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품에 나올 때마다 그 제품에 맞는 고객을 세그멘테이션을 따로 했습니다. 요번에 이 제품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포커싱 되어 있다면 그게 맞춰서 세그멘테이션을 따로 하고 매번 달리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하게 AI 알고리즘에서 세그를 되게 많이 나눴습니다. 좀 여담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본 광군제에서 실제적으로 고객을 세그멘테이션하는 게 15,000개 정도를 세그멘테이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AI라는 알고리즘인데 저희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세그를 좀 더 정교하게 나눠가지고 좀 더 개인화된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정교하게 세그멘테이션한 세그별로 오파를 매핑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데 마케팅 하기 전에 반드시 요번에 하고자 하는 마케팅의 종류별로 성과를 전부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번에 하고자 하는 마케팅 펀드를 가지고서는 마케팅 종류별로 전부 다 밸런싱을 새로 했었습니다. 예측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저희 한 거를 단계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부분은 마케팅 세그멘테이션 부분입니다. 과거에 요즘 많이 아주 과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통상 하면은 고참 마케트가 그렇게 하죠. 1년 동안 구매하지 않은 고객, A 지역에서 40대 이런 일반적인 어떤 룰 베이스로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세그멘테이션을 머신러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2개 부분의 포인트만 잠깐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뭔가 하면은 저희가 저희가 같은 예를 들어 인도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고객 건수가 한 4억 건 정도가 됩니다. 이 4억 건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이제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서는 모든 변수별로 유의미한 구간들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구매한 고객들의 어떤 변수를 영양인자로 쓰려고 할 때 가장 유효한 적점이 어딜 거냐, 6개월 이내 산 고객을 포인트로 잡을 거냐, 아니면 1년을 잡을 거냐,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서는 1년을 할지 6개월짜리를 전부 다 모든 변수별로 좀 잡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장 정확도를 높이는데 가장 기여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구매 파트너의 영양인자를 전부 다 새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노력했던 부분들이 이제 신제품에 대한 구매 성향을 가진 고객을 스코어링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했던 그런 부분들은 기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즉 1년 동안 그 사람이 구매한 금액, 그 사람이 구매한 모델,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이런 4개의 인자를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서는 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변수를 만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결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개인별로 전부 다 구매 확률을 전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한된 펀드를 사용해서 어디까지 타겟팅 할 거냐를 이러한 PSM 모델에 의해서 확률을 가지고 전부 다 새로 계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잘게 쪼개진 세그멘테이션별로 최적의 오파를 프로그램을 매핑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커스터머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서는 제가 한 예계를 한 2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세그에서는 이게 이제 시장의 특성인데 뭐 축제에 상당히 인도 같은 축제에 상당히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에 반드시 매장을 방문한 그런 고객들의 특성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프로그램은 축제 기간에 매장을 방문할 수 있게끔 그 세그의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한테 크로스셀링, 업셀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그는 분석을 해보니까 이메일 채널을 활용하되 할부를 반드시 이용하는 고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할부를 이용한 고객은 가격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중저가 제품을 매핑하는 뭐 그런 프로모션의 프로그램을 매핑해서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마케팅 성과를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통상 이제 A/B 테스터에 의해 가지고 내가 현재 플레이한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많이 하는데 요번에 하는 마케팅의 종류를 5가지면은 이 5가지를 요번에 10이라는 마케팅 펀드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는 통상 이렇게 밸런싱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이 5개를 요번에 어떻게 밸런싱 할 건지 뭐 어느 쪽에 좀 많은 펀드를 가져갈 건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모델을 만들면서 가장 저희가 이제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통상 마케팅을 한 결과의 데이터는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첫 번째 한 게 이제 마케팅을 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역시 경쟁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언제 제품을 출시하는지, 전쟁사가 언제 이벤트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의 경쟁사 정보를 실제적으로 주요 인풋 데이터로 넣었고요. 마지막은 과거에 대한 3년 동안의 각 이벤트별로 이벤트 결과에 대한 판매량의 증감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인풋 데이터로 넣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 모델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마케팅 믹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발표할 때 얼마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게 만들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주의했던 부분이 애드 스탁 이펙트 분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걸 못 찾아가지고 상당히 헤맸는데 프로모션을 하면은 프로모션 종류에 따라서 바로 효과 나는 프로모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매출의 영대를 영향을 미치는 도 있지만 어떤 건 일주일 뒤에, 어떤 거는 실제적으로 2주나 지났어야지 그런 임팩트가 오는 그런 마케팅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마케팅 믹스 모델에 반영을 시켜서 프로모션별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MMM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믹스 모델을 가지고 저희 마케터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앉아가지고서는 영향도를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과연 유효한지 안 한지, 이 모델에 대한 부분의 특징이 뭔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통상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판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요번 할 5개의 어떤 프로모션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서는 마케팅 펀드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 시기는 언제 할 건지, 뭐 그 시점에는 뭐 마케팅에 대한 타입을 A 쪽으로 몰지 B 쪽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서는 마지막에 했듯이 마케팅 비용을 재활당함으로 해가지고서는 최대 효과를 누리는 그런 어떤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2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리얼하게 전체를 어떻게 한 리얼한 어떤 데이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여기 있는 데이터는 리얼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대희 상무가 발표했듯이 신제품 출시 전에 요번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서는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고객, 요번 우리 제품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고객이 관심이 있는지, 아니다 헬스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 좋아하는지를 분석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베이스로 저희들이 첫 번째인 게 뭔가 하면은 세그멘테이션을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그멘테이션을 따로 해가지고 저 메시징에 보면은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매 확률을 계산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마케팅 펀드에 따라 가지고서는 타겟 마케팅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 그 세그 내에서 어느 정도 가져갈지를 전부 다 어사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정확하게 오파를 매핑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각 세계별로 좀 더 매핑을 따로 한 거죠. 예를 들어 패션이나 컬러에 민감한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신규 색상 쪽에 포커싱해서 하게 되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보내는 마케팅 컨텐츠에도 컨텐츠를 따로마다 만들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러면 색상에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마케팅 컨텐츠 자체도 좀 특이하게 좀 UX를 달리해가지고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마케팅 메시지도 세그별로 차별화되는 형태로 고객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실제 효과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듯이 기존 방법이었던 타겟 군보다 대조 군보다 한 3.5배 정도 저희가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요거는 리얼한 데이터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제가 이제 이때까지 많은 여러분들이 타겟 마케팅을 했지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고객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제한된 마케팅 펀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AI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크게 4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버즈 쪽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조기에 센싱할 수 있는 마켓 센싱 모듈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사이트를 캐치할 수 있는 커스터머 인사이트 부분, 그 다음에 마케팅 최적화 부분, 오티마이제이션 부분이고, 오늘 이거는 제가 사례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세일즈 맥시마이제이션인데 앞에 SCM 쪽에서 아마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셀러 포캐스팅,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화시킬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일즈 맥시마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이 크게 4개의 어떤 부문으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레이에 보시다와 같이 저희 이제 브라이틱스라는 분석 엔진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솔루션도, 서드 파티 솔루션도 인티그레이션 된 형태로 저희가 마케팅 플랫폼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2대2 상무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신제품 출시 전에 마케팅의 메시지를 던지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그걸 센싱할 수 있을 것이냐, 센싱된 고객의 VOC 기반으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잘 타겟팅, 세그멘테이션 할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펀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러한 플랫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고객 데이터 확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